2022년 11월 15일 현지 시각 15시 40분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70km 정도 떨어진 폴란드 영토인 로블린 주의 프셰보도프 지역에 미사일이 착탄 폭발하여 폴란드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망원경으로 세상의 이슈를 탐구하는 방언쇼탐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사건 이후 폴란드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최근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전차와 전투기 등 신식 무기들이 언제쯤 폴란드군에 인수되는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의 기존 폴란드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대다수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약화된 전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7월 27일 폴란드는 유럽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군을 현대화하기 위해 많은 수의 탱크, 항공기를 포함하는 무기 계약을 맺었는데요. 폴란드가 한국과 맺은 145억 달러 계약에는 한국 방위산업 사상 최대 규모인 1000대의 K2 전차, 거의 700여 대의 K9 자주포, 48대의 FA-50 경비행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의 규모와 바르샤바가 신흥 군사 수출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결정은 또한 유럽 지정학이라는 어려운 상태에 영향을 받은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마리우스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날 폴란드 국방24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연방이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자행한 범죄 공격과 푸틴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은 우리가 장비 현대화를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36대의 미국제 F-16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32대의 F-35A 스텔스기를 미국에 주문했지만 미그-29를 보유한 나토 3개국 중 하나이며 아직 수-21을 조종하는 유일한 유럽 국가입니다. 한국에서 온 48대의 FA-50은 바르샤바가 현대화 노력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FA-50은 성능이 뛰어난 경비행기입니다. 마하 1.5의 초음속에 도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폭탄과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보아시차크에 따르면 폴란드는 나토 시스템과 호환되는 향상된 블록 20 모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전투력뿐만 아니라 획득 속도도 고려해 FA-50을 선택했습니다. 바르샤바는 F-16을 포함한 다른 항공기들도 검토했지만 어느 것도 충분히 빨리 인도되지 못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폴란드에게 가능한 한 빨리 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최초 12대의 FA-50을 2023년 중반까지 수령할 예정입니다. FA-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F-16을 만드는 로키드 마틴과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의 T-50 훈련기와 경비행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FA-50은 F-16과 설계 요소 및 주요 부품들을 공유하여 유지보수 및 파일럿 훈련 과정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보아슈타크는 FA-50 훈련을 받은 조종사가 F-16을 직접 조종하는데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디펜스24에 말했습니다. 이어서 훈련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기 때문에 더 많은 조종사를 훈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에 따라 2026년까지 폴란드의 FA-50 정비 및 서비스 시설도 설립될 예정입니다. 이 합의로 바르샤바는 자사의 미그-29와 수-21을 괴롭히는 공급망과 유지보수 문제를 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조달 덕분에 공급망 중 하나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고강도 분쟁에서 특히 중요한 스페어의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폴란드에서 전투기의 운용 가능성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노후화된 소련 시절의 제트기를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해 나토와 호환성을 유지했지만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사용자 기반이 줄어들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스페어 부품의 가용성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와지차크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에서 스페어를 조달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이유로 배제될 필요가 있다고 러시아와의 긴장을 시사했습니다. 폴스카 그룹파 지브로제니 와사는 미그-29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으며 폴란드의 미그-20과 수-2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회사는 미그-29 엔진을 제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부와슈차크에 따르면 2018년에 발생한 치명적인 미그-29 추락 사고와 관련된 부품들이 폴란드 미그-29 비행대 임시 비행 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장관은 24일 국방장관에게 이런 상황이 다시 일어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수-22는 또한 거의 35년 동안 복무해왔으며 그들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도하즈차크는 소련 시절의 두 제트기는 이미 구식이라고 말했습니다. FA-50은 폴란드 공군을 더욱 현대화할 것이지만 이것이 최후의 조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국방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F-35의 납품을 가속화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F-35나 F-15를 추가로 조달할 계획이며 KF-21 보라매에 대한 한국 파트너들의 작업 진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폴란드는 최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의향서를 체결하여 공동연구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의향서는 현대 무기의 후속 생산 가능성과 관련된 연구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매우 좋은 해결책입니다. 왜냐하면 폴란드 방위산업과 폴란드 과학기관에도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폴란드의 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의향서 체결은 폴란드 과학자들과 폴란드 방위산업에 대한 기회이다. 폴란드 전문가들은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곧 서울에 올 것이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폴란드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무도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해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강화된 국방력은 모두 침략자를 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며 폴란드의 자립의지를 더욱 확고히 드러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도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우리의 임무는 폴란드 군대를 가능한 한 빨리 확장하고 폴란드 군대를 강화하고 최신 장비를 갖추는 것이다. 우리가 폴란드 군대가 강하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 한 아무도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국인들은 좋은 무기, 검증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폴란드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와 상호 운용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우리는 폴란드 군대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폴란드 무기 산업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나는 주로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무기 산업에도 보낸 주문이 너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것은 너무 적게 배정되어 온 국방 예산의 결과였는데 이제는 편성된 예산이 훨씬 많아졌고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